안녕하세요, 먹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개월간 사용 중인 소니의 RX100 마크 6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렌즈 교체식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하이엔드 카메라라고도 하죠.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블로그에서 제품 리뷰를 할 때 좀 더 사진이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에서였는데요. 실제로는 나중에 구매를 했던 캐논의 EOS M50에 밀려서 스냅샷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품의 스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00mm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리개는 2.8에서 4.5의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틸트 액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에 용이하고요. 4K 촬영은 가능은 하지만 5분 제한이 있고요. 소니의 픽처 프로파일도 지원을 합니다. 뷰파인더와 플래시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외장 마이크 단자는 없습니다. 배터리는 1240mAh의 NP-BX1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카메라 RX100 마크 6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점과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화각입니다. 제가 스냅샷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다고 말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RX100 마크 6의 폭넓은 화각대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각은 배율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표준 줌 렌즈의 화각대는 24에서 70mm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예시로 들자면 약 1에서 3배 정도의 화각대를 가지는 것이죠. 이 RX100 마크 6의 경우는 무려 24에서 200mm까지의 화각대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자면 약 1에서 8배율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스마트폰처럼 1, 3, 10 배율 이런 식으로 고정 망원 화각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화각대를 화질 저하 없이 이렇게 광학식 줌을 통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뷰파인더인데요. RX100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시된 영상용 바디 GV1이랑은 다르게 사진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기기입니다. 사실 소니의 LCD 패널은 대체로 캐논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색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빛이 강할 때는 LCD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햇빛이 강할 때는 뷰파인더를 사용해서 피사체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터치 초점인데요. 이건 RX100 시리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크 5까지는 터치로 영역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크 6부터는 터치 초점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터치 초점이나 메뉴까지 풀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캐논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번에는 캐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이엔드 카메라 기준이고요. 캐논에는 동급 사양으로 G7X 마크 3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G7X 마크 3를 구매한 사람들이 대체로 가졌던 불만은 카메라가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캐논은 듀얼 픽셀 AF라는 기능으로 AF 속도를 높여줬는데 문제는 G7X 마크 3에는 듀얼 픽셀 AF 기능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점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영상에서는 더 도드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촬영한 영상물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소니 RX100 마크 6 같은 경우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AF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조리개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넓은 화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는 화각을 광범위하게 가지게 된 탓인지 렌즈의 밝기가 다소 어두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조금 더 발생하기 쉽고요. 일반적인 촬영 시에는 아웃포커스 효과, 그러니까 배경 날리는 효과를 주기에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진을 찍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센서가 가지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조리개가 아무리 밝더라도 아웃포커스 효과를 주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배경 날림 효과를 좀 더 주는데 욕심이 있다면 1인치 카메라보다는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미러리스나 DSLR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부터는 사실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이니까요. 두 번째 단점은 핫슈 단자의 부재입니다. 액세서리를 별도로 착용을 하는 분들은 핫슈가 없는 게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도 착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내장 플래시가 이렇게 들어있긴 하지만
지속되는 조명과 플래시의 사진 결과물이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속 조명을 장착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하슈 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살짝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전원 오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켜는 속도는 빠른데 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사진을 찍고 이제 꺼야 되잖아요. 끄고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렌즈가 들어가기까지가 약 3초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넣지 못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부분이어서 저는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렌즈가 수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쉬운 점은 바로 그립감인데요. GV1, 그러니까 영상용 바디로 나온 후속작 같은 경우는 그립감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어요. 이쪽에 고무가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RX100 마크6 같은 경우는 이쪽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그립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사용하고 있는 캐논의 EOS M50, 이게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에게는 역체감이 오는 수준으로 이쪽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바로 이 틸트 액정입니다. 사실 틸트 액정은 호불호의 영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위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사진을 촬영할 때는 틸트보다는 스위블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세로로 찍을 때 같은 경우 각도를 조절했을 때 틸트보다는 스위블이 조금 더 각도를 조절하기에 자연스럽다는 장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앙에 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틸트 액정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마이크가 달렸을 경우에는 내 화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틸트보다는 스위블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GV1 같은 경우는 아예 스위블 액정이 탑재돼서 나왔고요. 좀 더 동영상의 이점을 가지게 되었죠. 뭐 그것 외에도 마이크 단자가 없다거나 뭐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 요 같은 경우는 사실 후속작인 RX100 마크 7에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 단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RX100 마크 7을 구매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실내에서 리뷰 촬영 위주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절대 녹음기를 사용해서 수음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위에 나열한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단점은 사실 어두운 조리개 값 하나예요. 그거 이외에는 단점이라고 굳이 꼽아야 단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의 호불호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촬영을 주력으로 하면서 영상 촬영도 보조적으로 하고 싶은데 나는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원해. 이런 분들에게는 이 RX100 마크 6 혹은 뭐 후속작인 RX100 마크 7은 괜찮은 선택이 될 거예요. 저도 충분히 사용을 잘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